별게 다 있는 다고 별다방. 다시 하자. 이번 시간에는 승계, 납패, 변전, 의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승자는 오를 승자입니다. 이 글자에서 오를 승자는 이것만 해도 오를 승자입니다. 양손으로 삐침을 올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것도 오를 승자입니다. 이것도 해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 승자는 오를 승자인데 땅 위에서 올라간다, 땅 위에서 올라간다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한자고, 왼쪽에 있는 이것은 언덕부라고 합니다. 언덕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왼쪽에 갈 때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언덕부. 오른쪽에 올 때는 어떠냐? 오른쪽에 올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오른쪽에 가면 고읍과 뜻이 같습니다. 즉 고읍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도읍도자다.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도읍도자입니다. 그래서 요 고읍을 사람 자자 옆에 바로 고읍을 이렇게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수 이름으로는 부방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방변. 근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방변이라는 것은 뭐냐? 언덕부자인데 방도 되고, 방 왼쪽에도 오고 오른쪽에도 온다는 겁니다. 오른쪽에도 온다. 그래서 이걸 부방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름입니다. 왼쪽에 갈 때는 언덕부, 오른쪽에 갈 때는 고읍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는 언덕에 올라간다. 언덕에서 거기에 또 땅을 짚고 사람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모습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계자는 계단 계자입니다. 계단도 마찬가지로 언덕을 쌓아가 만들겠죠. 언덕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계단은 다계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모두 계자입니다. 다계, 모두 계자라고 하죠. 그래서 쉽게 언덕을 모든 사람이 오르도록 계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계자는 견줄비자입니다. 이 견줄비자도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쓰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즉 사획으로 써야 되는데, 간혹 아닙니다. 간혹이 아니고 자주 활자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획으로 생각하고 있고 오획으로 쓰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견줄비자는 어디에 가더라도 사획이고 필순도 변하지 않는 그대로, 요 필순 그대로 있다는 것을 한자를 공부하시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계단이다. 그 다음 납자는 드릴 납자입니다. 드릴 납,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를 안쪽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를 받는다. 그래서 이 드릴 납자를 쓸 때는 실사자인데 이것이 가는 실명입니다. 한자만 쓸 때는 가는 실명. 두 자가 있으면 실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글자를 편의상 실사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통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자일 때는 가는 실명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자는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문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는데 원래는 이것입니다. 이 글자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숙이는 맛이 있도록 이렇게 쓰는 것이 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사람 인자를 그냥 써버려요. 이것은 일본에서 쓰는 한자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덜입자를 쓰는 한자를 쓰지 않습니다. 들어간다 할 때는 덜입자, 그리고 이 안내자의 부수가 바로 덜입자입니다. 부수의 의미를 살려서 글자를 써야지 한자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패자는 계단 패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흙을 쌓아 놨습니다. 언덕부 흙을 쌓아 놨다. 이게 열십자가 쌓았다라고 그렇게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흙을 보태했다. 그리고 이것은 흙무더기 태, 흙을 쌓아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견줄비, 이걸 쓰고 밑에 흙토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흙을 견주듯이 해서 올라가는 계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자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 변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보이죠. 이게 모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꽃갈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자를 양손, 이것은 밑스물입이라고 해서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양손의 뜻입니다. 양손. 그래서 꽃갈처럼 생긴 것을 양손으로 쓴다. 그래서 이것이 꽃갈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재미있게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한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갈을 양손으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거는 열십, 밑스물입, 서른삼, 서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흔이라는 뜻이 된다. 마흔. 자, 그 다음에 굴을 전자. 뭐가 굴러갑니까? 이거 딱 드러나죠. 무엇이 굴러가느냐? 수레가 굴러간다는 겁니다. 수레거. 수레거자도 쓸 때 필수는 이것을 다 쓰고 한일, 나릴, 한일을 쓰고 밑으로 내리 끊는 게 순서입니다. 수레거. 수레, 굴을 전자인데 수레가 굴러간다. 굴을 전. 이것은 오로지 전자라고 합니다. 오로지 전. 그러니까 수레가 오로지 굴러간다. 이렇게 연상하실 수 있겠죠. 오로지 전자는 실패, 이것은 물레 같은 거, 실을 감는 물레라고 볼 수 있고, 실패에다가 손으로 실을 감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전자. 그래서 실패에다가 실을 감는 것을 오로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해줘야 된다. 옛날에는 자급자족하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급자족을 해야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을 물레로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전해줘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로지 전자는 굴을 전자는 수레가 굴러간다. 약자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운자를 썼습니다. 이 운자는 말할 운자. 원래는 구름 운자죠. 구름 운자인데 이것이 구름이 뭉게뭉게 모여있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글자화된 겁니다. 구름 운자. 그리고 이 구름 운자가 이것만 가지고는 뜻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뒤에 뭘 붙여주느냐. 이 구름 운자 밑에 위에다가 구름은 비를
담고 있다. 그래서 비우자를 써서 구르문자를 만든 겁니다. 이것만 해도 통하는데 이걸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구르문자의 간체자를 이렇게만 쓰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안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르문자, 말할 문자. 그래서 수레가 굴러간다고 말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전할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한다. 사람이 말해서 전한다. 이런 뜻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를 만들 때도 학자들은 그냥 의미 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뜻을 찾아서 약자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눈설자입니다. 눈은 비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의 성질, 비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근데 요것만 딱 해놨어요. 요게 뭐냐? 손수자입니다. 왜 비우자 밑에 손수자만 달랑 섞였습니까? 이것은 밑에 무언가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겠습니까? 이것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글자가 비추자입니다. 빗자루 추. 요걸 딱 붙여놨어요. 요걸 생략해 놨습니다. 자, 눈이 온다. 눈이 쌓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까? 눈을 빗자루로 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걸 길기 때문에 요걸 생략해 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재미있게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하기 때문에 또 쓸 수 있는 힘도 생기게 하는 글자가 바로 한자입니다. 의자는 의심할 의자로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의심한다, 의심한다, 사람을 의심한다 할 때 의심할 의자입니다. 자, 요 왼쪽에 있는 것은 정하지 않을 의.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생각할 때는 이거는 비수비, 비수로 할 것이냐 화살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렇게 이것은 종용자의 위에 종을 다는 고리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밑에 발소가 있어요. 발소, 발족자의 뜻입니다. 발에 이렇게 종 고리와 같은 뭔가 살이 튀어나왔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수로 제거할 건가 화살로 제거할 건가 하는 것인데 아직 정하지 않았다. 정하지 않을 의.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한자인데 원래 이 한자를 풀이해 놓은 것을 보면 갑골문, 금문 이런 것에서 풀이해 놓은 것을 보면 자,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연상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노인이 길거리에 서서 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길거리에 서서 지팡이를 짚고 갈 곳을 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의심한다, 생각한다, 헤아리고 있다 하는 뜻이 성립되는 겁니다. 자, 이건 너무 확장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자를 그러한 유래를 가지고 있는 갑골문, 금문, 또 전서 이런 것에서 그것을 보고 풀이해 놓은 그것을 가지고 풀이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으나 저는 이 글자 자체만 가지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자, 정하지 않았다. 발 위에 뭔가 혹이 나와 있는데 혹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이걸 뭔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비수로 할 것이냐 화살 끝을 촉을 가지고 제거할 것이냐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의 한자가 바로 의자다라고 저는 연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성자는 별성자라고 합니다. 별이다. 날일 밑에 날생자를 썼습니다. 별성. 그런데 오래전의 한자는 별이 밝지요. 그래서 날일자를 3개를 썼습니다. 이 3개를 다 쓰는 것이 획수가 많으니까 이것을 한자만 택해가지고 별성자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에서 나타납니다. 세추자를 3개 썼습니다. 이것이 세추자입니다. 세추. 새가 앉아있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상형문자입니다. 그래서 요 세추자는 꼬리가 짧은 새다라고 이야기하고 요 세조자는 모양 자체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세조자는 꼬리가 긴 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자를 다 찾아보면 꼬리가 길고 짧은 구분은 없습니다.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일집, 나무 위에 새가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모일집, 모을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자만 딱 써서 모일집, 모을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자를 재미있게만 설명하면 학생들이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자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한자를 어렵게 가르치니까 한자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한자를 배우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도록 한자를 재미있게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면 한문 선생님들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문 선생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권위도 높아질 것이고 또 대학에서도 한문학과의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한자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가르치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승계, 계단도 오르고 또 섬돌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섬돌에 들어가는 거죠. 계단을 올라서 섬돌을 밟고 궁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분위기를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갈, 아마 벼슬아치들이 그 임금을 만날 수 있는, 황제를 만날 수 있는 벼슬아치들이 쓰는 관, 거기 꽃갈이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는 것이 별처럼 느껴진다. 별이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승계납해 변전의성의 뜻이 되는 겁니다. 중국에만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신하들이 모자 쓰고 면류관 또 줄이 달린 그런 것을 쓰고 임금 만나러 가면 다 그렇게 모양이 이런 모양 또 그대로 드러납니다. 천자문에서만 있는 것은 중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했다는 것을 연상하시면 저는 한자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면류관을 쓴 고위 관리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렸으면 조선이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좋은 모자를 쓰고 좋은 생각을 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과거에도 해왔으면 좋았을 것이고 지금도 모자는 안 쓰지만은 그런 생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정도를 찾을 수 있다. 국민들이 믿고 정치하는 사람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